안녕하세요. 성폭력 사건 2주차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한번 문제풀이하고 마치는 시간인데요. 한번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설명 중 안 맞는 것을 한번 볼까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몇 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 정신적 장애로 사모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해야 된다. 맞죠? 다만 가족들, 법정들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몇 번이죠? 4번이죠. S는 W와 4년 전 재혼했다. W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었던 딸 V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S와 V는 엄마와 딸이죠. W는 재혼한 어, 재혼한 사람. 자, 어느 날 S는 V가 있는 옆방으로 와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관계가 헷갈렸죠? S는 W와 재혼했죠. 재혼했고 W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던 딸. 자, W가 전 남편과 있던 딸. W와 V는 엄마와 딸 관계죠. 이거는 그러면 재혼했으니까 계부죠, 계부. 계부는 W의 딸이 있는 옆방으로 와서 강간했다. 그러면 동거하는 가족으로 봐야죠. 동거하는 가족. 동거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강간이냐, 수강간이냐.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의 가족관계, 친족관계죠, 그죠? 3번이겠죠.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 제가 그 앞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은 되게 포괄적이라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처벌한다고 그러죠. 어? S, 계부는 V, 전 남편 V, 그니까, S는 계부와 딸, 일촌관계죠. 따라서 성폭력범죄 처벌한 특례법 5조가 적용됩니다.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볼까요? 우리 13세 미만 들어가죠? 13살 미만은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 한대겠죠. 폭행 협박, 유사강간 되죠. 13살 미만 들어가죠. 포괄적이라고 했죠. 미성년자 강 포함됩니다. 사실상 친족을 강간했다. 자, 여기서 사실상 친족을 강간한 경우에는 역시 이 나이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어째 나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미성년 만약에 사실상의 친족 자체를 가지고 성폭력법은 아니겠죠. 13세 미만 아이를 강간했을 때 이거는 강간으로 들어가죠. 그죠?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3번의 정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수영장 탈의실에 공영장이나 공영장소에 카메라 설치 이거는 들어가죠. 촬영했다면 성폭력 범죄처럼 특례법 들어갑니다. 3번이 가장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설명이 좀 부족하죠. 4번 S는 정신적 장애. 자,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에 처벌되죠. 그죠? 장애가 있다면 무조건 성폭력 처벌을 특례법 됩니다. 장애인 강간이므로 형법
아니죠. 성인만 된다겠죠.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아니죠. 있죠. 성폭력처벌 특례법 장애인에 대한 강간 규정 맞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정확하죠. 4번 특수란 거는 자간, 흉기, 2명 이상. 3번이 가장 정확하죠. 4번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일단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살해했다. 강간 살해 들어가죠. 15세 소년은 아동 청소년 성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이 더 셉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청소년을 하는 보호하는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처벌이 더 세다. 2번 나이 13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아동법 성폭력이라는 법률 세게 처벌합니다. 3인 윤간 특수죠. 성폭법 타인 집에 주거 침입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 되죠. 3사람 이상 특수죠.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2번이 잘못됐죠. 피의자 얼굴 공개 RG에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죠. RG에 알 권리 G는 재범 방지 RG의 예방 몇 번이죠? 얼굴 공개 범죄 예방 알 권리 RG의 예방 재범 방지 가나다죠. 가나다 RG의 2번 얼굴 공개 RG의 공소시효 성폭력 처벌 특례법은 공소시효가 어린이들은 성년이 됐을 때 되고 살인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했죠. 강력범 잘못된 거 볼까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성인 됐을 때 하고 19세 미만은 공소시효 적용이 없죠. 1번 잘못됐죠. 아예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 안 되려면 13살 미만 13살 미만은 아예 공소시효 적용 안 되죠. 유전자법에는 증거가 있으면 다시 연장되죠. 유전자법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뒤에 배울 겁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있는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뭐한다? 10년 연장된다. DNA가 있다면 충분히 적용해서 범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도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정신적 장애 공소시효 없죠? 정신 13세 미만 신체 정신 장애 공소시효 없습니다.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에 피해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된다. 맞죠? 그러니까 그 아동, 청소년들은 성년 때까지는 공소시효 적용 안 됩니다. 성년 때 자란 때부터 됩니다. 8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률. 많이 했죠, 우리?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상은 가장 키워드는 뭐라고 있죠? 재범이죠, 재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재범 방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범 방지의 내용이 없는 거 볼까요? 성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을 종료한 후 면제된 후 10년 이내 재범 저지른 때 10년 이내 맞죠?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재범. 15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청소년에 대해서 다시 저지를 때 19세 미만이죠. 신체 정신장애는 무조건, 신체 정신장애 13세 미만은 무조건 붙이죠. 잘못된 건 3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약물치료 많이 약물치료. 약물치료할 때는 앞 시간에 우리가 한 거 보면 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약을 먹어서 신체 부작용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의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된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 방법, 이건 아니죠.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인 적으로 알려진 것 해야 되겠죠. 맞죠? 의학적 알려주고. 두 번째, 과도한 신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할 것.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할 것.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학습 정리할까요? 자, 공소시효가 배제된 것. 방금 나왔죠? 방금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13세 미만 공소시효 배제된다겠죠? 또한 신체 정신 장애가 있는 것 공소시효 배제된다겠죠? 13세 미만 장애 있는 거는 무조건 공소시효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기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장애인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공소시효 배제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가장 우리가 외워야 될 게 13살 미만, 신체 정신 장애, 강간 등 살인치사, 공소시효 배제가 된다. 1, 2, 3 꼭 기억하시고요. 피의자의 얼굴 공개한다. 이거는 RG에 알 권리, 재범 방지, 예방 차원 RG에.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청소년 이상만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발찌죠, 발찌. 재범이라고 있죠. 10년 이내에 재범, 다시 저질렀을 때 전력이 있는 사람. 예? 재범에 초점을 맞춰서 볼까요? 19세 미만자에게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는 19세 이후에 부착을 하고 명령 청구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재범.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다시 재범.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재범.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는 용서 없죠. 19세 미만 상대 청소년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거는 처벌하겠다 이거. 신체적 정신적에 대해서 저질렀을 때 재범. 또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약물 치료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의학적이고 우리 몸에
부작용이 없을 거예요. 초점을 맞추려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 요건은 충동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진 대로, 또 하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 또 의학적 방법대로 시행될 것. 우리가 약물 치료 요건. 자, 여러분 성폭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 또 전자발찌, 화학적 것에 세 가지 꼭 기억해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